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내용을 좀 들어갈 거고요. 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이 횟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조건을 활용하면 조금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은 반복문을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자, 자바에서의 반복문. 일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로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이 하나가 있고요. for라고 하는 반복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while, for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은, 이 워딩들은 여러분들이 조건문에서 if라는 조건을 사용했던 것과 같이 그냥 정해져 있는 문법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반복문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if를, 조건문을 쓰려고 할 때 if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듯이 반복문 같은 경우도 while이나 for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는 형태로 문법을 사용하게 될 건데, 이 while 안쪽에 종류가 또 나뉘어요. do while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순수한 while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for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for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상된 for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반복문은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할 거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녀석은 이 while과 이 for, 그러니까 기본적인 while과 for를 우리가 제대로 배울 거예요. 이 녀석은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넘겼다가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어질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while과 for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근데 while을 먼저 할 거예요. 딱히 얘를 먼저 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상황 속에서 for문이 while문보다 더 많이 쓰여요, 대중적으로. 근데 일단 이거 if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건문 때도 if라고 하는 조건문과 switch라고 하는 조건문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했고, 우린 지금 스위치를 아예 안 배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스위치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쓸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if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일단 if를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제 while과 for 같은 경우 for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while을 먼저 배우려고 하고 있죠.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첫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계에서 구조가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while을 먼저 배우고 이 while에서 for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배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while과 for 역시 둘 다 완벽하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둘 다 반복하고자 하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while로 되는데 for로 안 돼, 이런 거 없고요. for문으로 되는데 while문으로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while이 편해, for가 편해,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적절하게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while문부터 배워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코드 상태에서 바로 반복문을 좀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변화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저는 이 녀석 if라고 되어 있는 이 키워드 부분을 while로 바꿀 겁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이게 while문이에요. 자, 물론 모든 상황에서 if를 while로 바꾸기만 한다고 반복문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구조 상황 속에서는 if를 while로 바꾸는 이 행위가 실제로 반복문 문법 끝난 겁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어때요? 5개의 출력문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i의 값이 증가되면서 잘 출력이 되었죠. 이게 if였을 때는 당연히 이 조건을 보고 얘가 참이면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실행해주고 끝나고 얘 나오면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if 대신에 while이 들어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반복문을 벌써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 반복문에는요, 가장 중요한 3요소, 기본적인 요소 3개가 있어요. 이 3가지만 잘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복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잘 반복문을
실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값이라고 하는 녀석과 종료 조건, 그리고 스텝. 이 3요소만 갖춰져 있으면 반복문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다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요소,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잠깐. 이만큼의 코드 내용에서 지금 출력문은 제가 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가려놓은 거고, 이만큼의 코드 상황에서 누가 초기값이고 누가 종료 조건이고 누가 스텝일까요? 한번 이 말들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연결을 좀 시켜볼 건데, 초기값은 얘입니다. 종료 조건은 이 녀석이에요. 스텝은 이 녀석입니다. 이게 반복문의 3요소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값, 내가 초기에 설정한 값이에요. 근데 이 초기에 설정한 값은 누구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종료 조건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초기값을 지금 현재 i는 1이야 라고 1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료 조건 부분이 어때요?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는 조건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거야 라는 문법인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스텝, 얘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초기에 잡혀있는 값과 종료 조건, 그 조건을 향해 갈 수 있게끔 그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부분은 보폭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초기 값은 내가 몇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반복을 돌릴 건데 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자, 현재 i는 1인 상태로 변수 선언 및 초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while문이 딱 나왔어요. 그럼 컴퓨터가 if를 바라봤을 때 이거 조건문이네 라고 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이 while을 만나면 이거 반복문이네 라고 해요. 정해져 있는 문법이니까. 자,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조건을 실행시켜 봅니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봤을 때 i는 현재 몇? 1이죠. 1이니까 이 조건은 어때요? 참이네요. 자, if랑 동작 방식은 똑같아요. 이 조건식 부분이 참일 때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실행해요. 그럼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i의 값을 1 증가시킨 거죠. 그리고 나면 원래 if는 바깥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코드가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어떤 문법이라고요? 반복문이죠. 얘는 나가지 않고 이 스텝 여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괄호를 나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와서 조건을 한번 또 봐요. 그러면 i의 값이 지금 1 증가했으니까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i의 값 지금 몇이에요? 2가 되겠죠? 1 증가하고 올라온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2가 됩니다. 여기가 2가 돼요. 그럼 이 조건 어때요? 또 참이죠. 그럼 얘를 또 해요. 반복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고 올라가요. 또. 그럼 3이니까 또 하겠죠. 이거 출력하고 또 증가돼서 올라갑니다. 4가 될 거고 또 참이니까 할 거고요. 올라가서 5가 될 거고 참이니까 하고 올라가서 이젠 i가 몇이에요? 6이죠. i가 6이 된 순간이 되면 이 조건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겠죠?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식 부분이 처음으로 거짓을 만나는 시점에서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참일 때만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럼 실행되고 또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또 내려와서 또 하고 반복하다가 이 조건이 거짓을 만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돼요. if랑 다른 점은 이게 전부예요. 조건식을 봐서 참이냐 거짓이냐 따져야 되고 참일 때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실행하고 이 개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딱 이 세 가지. 얘만 잘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복문을 그냥 편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좀 되게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그냥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i의 값이 1부터 5까지 뭐 1씩 증가할 거고 이런 개념들 중요하지만 이걸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순수하게 반복문이 가지는 의미만 들여다봤을 때 얘는 그냥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왜? 초기 값이 1인데 얘가 5가 되는 순간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i라는 녀석은 1씩 증가를 할 거예요.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그러면 1, 2, 3, 4, 5 이 순간까지만 반복이 되고 6이 되는 순간에는 반복을 못 할 거니까 그럼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를 10으로 바꿨어요. 그럼 총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오는 연습을 어제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3요소 녀석들을 하나씩 좀 없애볼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이 녀석이 없대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일단 에러죠. 빨간색은 애초에 실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이거 실행시키려고 하면 프로시드 강행할 거야? 물어본다고 했죠. 이런 상태가 돼요. 왜? 초기 값이 없는데 조건에 이런 변수를 쓰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조건을. 그러니까 항상 초기 값이라고 하는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를 꼭 조건에 써야만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도 이제 변수가 사용된 거니까 잠깐 빼놓고 이러면 얘도 빼놓고 이걸로 봅시다.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지금 방금 배웠던 반복문의 개념대로 이 반복문을 한번 눈으로 실행시켜 보실래요? 잠깐. 이 코드가 실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반복문은 이 조건식이 영원히 참 아닌가요? 이게 거짓이 되는 순간을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은 10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조건을 그냥 박아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는 실행시켜보면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이거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안 꺼주면은 계속 돌다가 튕깁니다. 메모리가 결국엔 먹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꺼줘야 돼요. 이거 잠깐 사이에 콘솔 이만큼 찍혔어요 지금. 해서 초기 값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럼 종료 조건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조건 부분. 여기가 없대요. 이건 애초에 문법이 말이 안 되죠.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조건이 안 들어갔다라는 건 애초에 문법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없으면 안 되고. 자, 그럼 이제 스텝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얘가 만약에 없다. 이건 지워놓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i를 한번 찍어볼까요? 얘도 똑같아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왜? i가 1로 시작했는데 여기가 그럼 1이겠네요. 첫 번째. 조건 참이니까 1 출력하고 스텝이 없어서 그냥 끝나고 올라가야 돼요. i는 몇? 다시 1. 그럼 또 내려와서 다시 1, 다시 1, 다시 1. 무한히 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한 루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이걸 활용하려고 하다가 뭔가를 실수해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 빨간색 네모를 눌러서 끄시면 돼요. 이거를 잘 끄셔야지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 클립스가 튕길 겁니다. 얘만 튕기면 다행인데 정도가 지나치면 컴퓨터까지 튕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값이 없는 경우, 종료 조건이 없는 경우, 스텝이 없는 경우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봤는데 이 3요소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못할 것이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이 반복문을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자바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정말 간단하게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이거 그냥 윈도우 OS에 깔려있는 기본 계산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코드는 뭔가 작성을 하고 나서 얘를 실행시키면 코드가 끝난 거 아니에요? 실행 결과가 뭔가 나오고 나서 아예 끝났죠. 이거는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10개가 찍혔으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계산기를 켜놓고 1, 2, 3, 4, 5, 6, 4가 빠졌네요. 1, 8, 9, 10 이렇게 10개를 눌렀다. 그럼 누르는 순간 얘가 끝나는 거예요. 사라져요. 의미 있어요?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프로그램 아닐까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게끔 하려면 무한반복문으로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라는 문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무한 루프예요. 왜? 조건 자체가 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뭔가 이런 걸 썼다고 했을 때 조건문 배울 때도 똑같이 알려드렸던 건데 컴퓨터가 이런 조건식을 연산하려고 한다.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여기에 사용된 변수가 값인지 확인한 다음에 값이면 치환하죠.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따져봤을 때 얘가 참이다. 그럼 컴퓨터가 이 녀석의 연산 결과를 이렇게 남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건식 안에 true나 false를 직접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true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조건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참이니까 무한반복이다 라는 얘긴데,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무한반복이라는 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반복문을 말해요. 근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반복문이면은 아까 전에 1이 계속 찍히는 모습을 봤던 것처럼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런 녀석을 쓰다가도 우리가 끄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 꺼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그 탈출구 역할을 해주는 명령어가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 while문을 돌다가 도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코드 이만큼을 실행하고 조건 봐서 참이면 얘를 할 건데 거짓이라 안 할 거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반복하다가 i가 20이 되는 시점에, 그죠? i가 20이 되는 시점에 이 녀석을 만나면 얘가 참이니까 브레이크를 코드를 만나게 되겠죠? 얘를 만나면 이걸 만나는 그 즉시 반복문을 빠져나와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i가 20이 된 시점에서 얘가 멈춰야 되는데 20은 안 나왔어요? 왜 20 출력이 안 됐을까요? 자, 이거는 줄여놓고 하나씩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i 1이죠. 1 출력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1 증가되면 2네요. 여기서 검사할 때 i 현재 몇이에요? 2예요. 그럼 거짓이니까 안 하고 올라가요. 2였죠? 출력해요. 내려오면서 증가했죠? 얘 3이네요. 요거 조건 볼 때 3인 거죠. 그럼 브레이크 만나면 얘 만난 순간 나가니까 더 이상 얘를 3을 출력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우리가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무한 루프를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여러분 나중에 이 수업의 끝자락에 가면은 자바를 이 순수한 자바만 활용해서 간단한 콘솔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그때도 이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무한 루프에 가둬놔야 돼요. 안 그럼 프로그램 계속 끝날 거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뭔가 기록했던 것들도 사라져버릴 거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말고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continue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continue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걸 해볼까요?
1 증가되고 출력하고 얘를 여기다 놓읍시다. 자, 이러고서 적당히 끝내는 것도 필요해 보이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개념 또 활용해서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거 코드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컨티뉴라고 하는 애가 뭐 하는 애인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얘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도 뭔가 설명을 듣기 전에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멈추는 거니까 뭔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가능한 건데 컨티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녀석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지금 프로그램이 안 끝난 거예요. 이거 계속 실행 중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컨티뉴라고 하는 녀석이 뭐 하는 애냐? 일단 얘는 이 코드를 만나서 실행되는 시점에 그냥 바로 반복문 위로 올려버려요. 밑에 코드가 뭐가 있든지 간에 원래는 조건이 참이었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이만큼을 다 실행하는 거였죠. 근데 다 실행하려고 하는데 i가 3이면 컨티뉴를 만나게 돼요. 그럼 얘는 밑으로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러 내려가지 못하고요. 그냥 올라갑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멈춰 있었어요. 왜? 여기 지금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i가 3이 된 시점에서 이 조건은 참이니까 컨티뉴를 만나야 돼요. 그럼 이 컨티뉴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요. 내려왔는데 i는 여전히 3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컨티뉴를 만나니까 또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볼까요? 이러면 증가 걸릴 거고 컨티뉴 증가 이러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멈춰 있지도 않고요. 계속 돌고 있지도 않은 형태.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한 거냐? 딱 시작하자마자 i는 1이었는데 반복문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1 증가됐어요. 그럼 i가 2고요. 조건 받는데 거짓이니까 안 한 다음에 2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밑에 1이 조건을 받는데 거짓이니까 안 한 다음에 올라가야죠. 또 조건 참이니까 내려와요. 근데 내려와서 i가 또 3이 됐네요. 그러면 3인 상태로 얘를 봐요. 그럼 얘는 참이네요. 그럼 컨티뉴를 하겠죠? 그럼 얘를 안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왔을 때 i가 또 증가되니까 4가 됐네요. 그러면 4가 된 시점에서 얘는 이제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 4를 출력. 그 다음에 4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 올라갑니다. 5가 될 거고 거짓이니까 안 하고 5 출력. 5는 참이니까 브레이크 빠져나오는 거죠. 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 딱 듣자마자는 사실 저게 뭐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눈으로 쫓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 흐름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만 기억한 상태로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쫓아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true를 많이 쓰는데 무한반복을 만들 거면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은 1과 같다. 이것도 무한반복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경고 주고 있죠. 노란색 줄로. 이렇게 쓰는 거 의미 있어? 라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이런 거 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이거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거짓이라는 결과를 넣어놨죠. 조건에. 그럼 이 반복문은 의미가 없겠네요. 실제로 지금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 줄로.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unreachable 코드래요. 이거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라는 의미인데 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코드다. 이거 진짜 의미 없으니까 이거 지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무한반복문이 있고 밑에 코드를 따로 썼는데 이 녀석 빨간 줄 떠있죠? 얘도 마찬가지 unreachable 코드가 나옵니다. 왜? 이 무한반복을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우리가 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 녀석까지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아까 배웠던 것처럼 조건문 같은 거를 쓰든 안 쓰든 브레이크라는 걸 만들어 준다면 얘는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응용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식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while문을 사용해서 문제를 또 풀어볼 거예요. 근데 얘를 봤을 때 이만큼 이렇게 한 세트인데 반복문에서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이 3요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화면 보세요. 제가 이거랑 똑같은 반복문을 변수 이름만 바꿔서 작성을 할 건데 int j는 1로 놓을 거고 while문을 쓸 거야, 반복문을 쓸 거야 라고 해놓고 j 10번 반복하는 거 해야지. 그리고 나서 j를 출력해야지 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쓰는 과정상 당연히 이런 순서로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부터인데 무조건 스텝을 먼저 쓰세요, 작성을 할 때.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 반복문 어색해요. 이제 막 설명 들었고 뭐 물론 미리 배워서 다른 언어라든가에서 배워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색할 거예요. 그럼 어색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스텝을 빼먹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써버리면 이러고서 돌려요. 그러면 무한루프에 빠지잖아요.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반복을 하고자 하는 행위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구조부터 갖춰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하세요.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이라고 하는 기본 3요소를 다 적어주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적어주시는 게 처음에 반복문 배우고 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충분히 많이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돼요. 그건 그때 가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인데 이 스텝이 내가 반복시키고자 하는, 반복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어떠한 코드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처음 배우고 나서 사용하는 이런 시점에는 거의 모든 모양새가 얘가 밑에서 받쳐주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스텝을 여기로 올리면요,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 블럭 씌운 코드의 결과 이렇게 이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1부터 10까지의 출력 결과가 아니라 2부터 11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증가가 먼저 될 거고 그 다음 출력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배우는 이 시점에서는 이 스텝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그 출력 구문을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얘를 빼먹지 말자. 중요한 사항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두화일 하나만, 개념만 짚어드린다고 했었죠? 그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화일 같은 경우는 두화일문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배운 while과는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근데 이 녀석은 실행하는 방식도 약간 달라요.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거 안 가르쳐 드린 건데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줄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생각보다 여기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while문은 동작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while은 조건식이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였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얘는요, 일단 둘을 만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무조건 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해요. 왜? 조건식이 더 아래에 있잖아요. 얘를 먼저 해요. 그리고 조건을 봐요. 그리고 조건을 봤을 때 참이면 다시 얘를 하러 올라가요. 반복되는 방식은 비슷한데 조건을 보고 첫 번째 실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첫 번째 실행을 먼저 하고 조건을 볼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결과는 그냥 1, 2, 3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놓으면요. 이거는 그냥 1 나오고 끝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J가 1인 상태예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무조건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1을 출력을 할 거고요. 1이 증가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봤는데 여기가 2죠. 증가된 상태로 봐야 되니까. 그럼 조건 J가 2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이 거짓이죠. 그럼 얘는 빠져나옵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참일 때만 반복되는 건 똑같은 개념인데 무조건 한 번 실행할 것을 둘 것이냐 아니면 첫 번째 실행부터 조건을 따질 것이냐 딱 진짜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두 while과 while. 상황에 따라 예를 썼을 때 효과가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while문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두 while을 그렇게까지 많이 쓸 경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올려놨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가 떴을 겁니다. 4가지 문제가 있고 푸는 방식 동일하고요. 문제 4가지를 풀어보세요.